월 1억 버셔도 부자 라이프스타일 바로 안 나옵니다. QLD TQQQ로 한 달에 1억 수익 찍어도 통장과 멘탈은 똑같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월 소득이 커지는 순간부터 돈이 내 편인 줄 알았던 착각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처음 월 1억을 찍으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희열이 아니라 당황입니다. 이제 진짜 편해지겠지 했는데 막상 남는 돈이 생각보다 덥습니다. 수입이 커지면 따라오는 비용이 같이 커집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 유지비, 사람들 기대치, 내 소비 욕구, 재투자 압박 전부 같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월 1억이 월 1억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크게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많으면 부자가 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월 소득이 아니라 내가 일을 멈춰도 버티는 자산에서 결정됩니다. 월 소득 1억은 속도가 빠른 상태일 뿐이고 자산이 없으면 속도는 어느 날 바로 멈춥니다. 이게 투자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QLD TQQQ는 속도를 올려주는 엔진입니다. 엔진이 강하면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브레이크와 안전벨트 없이 엔진만 키우면 결국 더 크게 부딪힙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로 월급을 대체하려고 하시는데 레버리지는 월급이 아니라 파도입니다. 파도를 타면 빨리 가지만 파도에 휩쓸리면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월 1억 소득에서 생기는 문화 충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자동으로 커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선택의 무게가 커집니다. 선택을 잘하면 인생이 편해지지만 선택을 못하면 인생이 더 피곤해집니다. 첫 번째로 크게 깨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월 1억이면 시그니엘 같은 삶이 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매일 그 삶을 유지하는 건 다른 게임입니다. 한두 번은 됩니다. 문제는 매일입니다. 매일 하려면 수입이 아니라 자산이 받쳐줘야 합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한두 달 수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달입니다. 매달 수익을 뽑아 쓰려고 하면 변동성이 바로 생활을 때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제일 위험한 건 손실 자체가 아니라 손실이 내 생활비를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시간입니다. 돈이 늘면 여유가 늘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줄어듭니다. 월 1억을 유지하려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과 책임이 커집니다. 고급 식당은 돈만 있다고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시간과 체력이 있어야 갑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시장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내 돈이 커졌으니 더 확인하고 싶어지고 확인할수록 흔들립니다. QLD TQQQ는 들고만 있어도 내 감정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룰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결국 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인정입니다. 월 1억 벌어도 아무도 몰라줍니다. 밖에서 부자 티가 확 나려면 월 1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자산과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비를 하면 자산이 안 쌓입니다. 이 모순에서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투자에서도 같은 모순이 옵니다. TQQQ로 수익이 나면 사람들은 더 크게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크게 할수록 작은 하락에도 내 계좌가 흔들립니다. 밖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버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월 1억이든 QLD TQQQ든 진짜 변화는 돈이 커질 때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바뀔 때 생깁니다. 그럼 방식은 어떻게 바꾸느냐? 저는 딱 두 개 엔진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현금 흐름 엔진과 자산 엔진입니다. 현금 흐름 엔진은 오늘 삶을 안정시키는 엔진입니다. 월세, 대출, 교육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산 엔진은 시간이 돈을 벌게 하는 엔진입니다. 여기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는 자산 엔진의 부스터로 쓰는 겁니다. 생활비 엔진에 연결하면 사고 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레버리지 수익을 생활비로 바꾸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수익을 뽑아 쓰는 구조는 내 계좌가 흔들릴 때 내 생활도 같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어떻게 써야 하느냐? 세 단계로 나누면 훨씬 편해집니다. 첫 단계는 생존 자금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내 집이 안 흔들리는 돈입니다. 최소 몇 개월치 생활비, 비상금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없으면 TQQQ는 매번 공포를 줍니다. 공포는 결국 손절을 부르고 손절은 레버리지에서 치명적입니다. 둘째 단계는 코어 자산입니다. QQQ 같은 현물 혹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코어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어가 재미없어야 레버리지가 안전해집니다. 재미있는 건 흔들리고 재미없는 건 버팁니다. 셋째 단계가 부스터입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들어갑니다. 부스터는 규칙이 없으면 독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약입니다. 그 규칙을 아주 현실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딱 세 줄이면 됩니다. 첫째, 들어갈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사면
내가 운이 좋았던 달만 기억하고 나쁜 달에 무너집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QQQ 흐름이 꺾일 때는 천천히, QQQ 흐름이 살아날 때는 과감하게. 둘째, 나올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이 났는데도 안 팔면 계좌는 결국 다시 내려옵니다. 레버리지는 돌아오지 않는 하락이 아니라 돌아오더라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셋째, 수익은 일부를 코어로 옮겨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평생 부스터만 타다가 큰 조정 한 번에 처음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큰 그림이고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월 1억의 착각이 뭐였냐면 수입이 크면 자동으로 부자가 될 거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투자에서도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크면 자동으로 부자가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QAD TQQQ는 수익률이 커질 가능성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실수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이 중요합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분할과 리밸런싱입니다. 분할은 내가 틀려도 죽지 않는 장치고 리밸런싱은 내가 맞았을 때 성과를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TQQQ가 미친 듯이 올라갈 때 내 계좌에서 비중이 커집니다. 그때 일부를 덜어내서 코어로 옮기는 순간 나는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이게 없으면 수익은 화면에만 있다가 어느 날 증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점에서 더 사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월 1억을 벌면 이제 더 큰 소비를 해도 된다고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TQQQ가 오르면 이제 더 큰 비중을 실어도 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 공격이 아니라 내려올 때 준비입니다. 내려올 때 준비한 사람만 오를 때 수확을 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이렇습니다. 다들 확신할 때 위험하고 다들 겁낼 때 기회가 나옵니다. 월 1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 흥분하면 돈이 새어나갑니다. 돈이 덜 들어올 때 준비하면 돈이 쌓입니다.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QAD TQQQ로 한 방에 월 1억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한 번은 운입니다. 반복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없는 레버리지는 결국 운을 다 쓸 때 끝납니다. 그럼 레버리지 비중은 얼마나가 적당하냐? 이 질문도 많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은 있습니다. 내가 하락장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비중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잠이 깨지는 순간 그 비중은 이미 과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수면은 리스크 지표입니다. 조정이 오면 어떻게 하냐? 이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조정이 오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뉴스 한 줄에 손이 움직입니다. 조정이 오면 첫째로 비상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로 코어가 무너지지 않는지 봅니다. 셋째로 부스터를 분할로 추가할지 아니면 기다릴지 기준을 꺼냅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감정으로 결정을 하고 감정은 늘 비싼 가격에서 사고 싼 가격에서 팝니다. 수익이 나면 언제 파냐?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확정하는 사람만 이깁니다. 수익이 났을 때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부는 반드시 현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현금이든 코어든 뭐든 좋습니다. 그 행동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나를 편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 1억의 결론이 딱 하나라면 이겁니다. 돈만 쫓으면 돈이 나를 흔듭니다. 과정에서 의미를 못 찾으면 숫자가 커져도 공허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수익만 쫓으면 수익이 나를 흔듭니다. 규칙과 목적이 없으면 계좌가 커질수록 멘탈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월 1억이 목표가 아니라 월 1억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목표입니다. QAD TQQQ도 목표가 아니라 QAD TQQQ를 써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목표입니다. 그 구조를 갖춘 사람은 월 1억이 들어와도 소비에 끌려가지 않고 수익이 나도 자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